안녕하세요. 사건 번호는 2024타경3993 다가구주택이고요. 매각일은 6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이고요. 토지 면적 12평에 건물 면적 82평입니다. 감정가가 19억 4천만원 평가되었는데 최저가 2번 유찰되어서 7억이나 폭락한 12억 4천만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매 대상도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여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우량한 다가구 주택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봐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15억 3천만원 평가되었고 건물은 3억 2,600만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제시의 건물이라고 해서 발코니, 주택, 보일러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8,700만원 평가되었고 이번 경매 목적물에 모두 포함되었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주 용도가 지금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착공일자는 15년도, 사용승인일자는 16년도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여서 지금 지상층수는 3층, 지하층수 1층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도 봐보겠습니다. 권리는 16년도 4월 29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고요. 임차인들의 전입일자를 보니까 모두 16년도 4월보다 늦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이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 날짜가 더 늦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16년도 4월의 근저당권자보다 모두 전입일자가 늦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 다 대항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황조사서 기타 내용에 보니까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13명인데 외국인 체류 확인서에 1명이 등재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경매 사건에서 함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따가 외국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전입일자는 언제인지 그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의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상 소유권, 근저당권 2건, 임차권과 가압류, 임의경매, 임차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끝나면 당연히 빼앗기는 과정이니까 소멸하는 게 맞고요. 경매 등기도 경매가 끝남과 동시에 말소 촉탁에 의해서 사라지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은 모두 다 민사집행법 91조에서 말소기준 권리 이하로 모두 소멸하는 권리임은 전부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임차권을 설정하면은 이제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입일자가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임차권 설정이 전입 날짜가 최선 순위로 설정된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자보다 빠른 경우에는요. 지금이 16년도 4월의 근저당권이고 임차권은 22년 2월이잖아요. 그리고 2020년 1월, 2021년 6월 모두 다 근저당권자보다 날짜가 늦죠.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소멸하는 권리이고요.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 2건의 채권 최고액 2개를 합치면 5억 7천만원 정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후순위 임차권과 후순위 임차인을 모두 다 소멸시키는 민사집행법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등기부등본의 2페이지에서 임차권, 가압류, 압류, 임차권 모두 소멸하는 권리이므로 건물 등기에서 인수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은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등기도 별도로 분석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토지 등기도 아까 건물 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근저당권 2건, 가압류 3건, 임의경매, 압류와 가압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 모두 소멸하는 권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 대장에 보니까요. 위반 건축물이 하나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되어서 유찰이 되고 입찰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주 용도는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에 지상층수 3층이라고 해서 아까 경매 정보지상에서 보았던 내용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용도가 다가구로 현황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공부상에는 단독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8월에 주택가에서 설정되어서 위반 건축물 표기 옥탑의 다용도 17제곱미터짜리 판넬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았을 때는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이후에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 현황을 보니까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시점을 봐보겠습니다. 2024년 8월 10일에 이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것을 알 수 있고요.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19억 5천만원 정도로 평가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굉장히 깔끔하고요. 앞에 도로도 접해 있고 유진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창호도 거의 준신축이기 때문에 새걸로 유지관리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말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방 같은 경우가 꽤 많죠. 사용 승인이 다가구가 아니라 단독주택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 외관의 더 자세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주차는 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하나로만 이렇게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황 조사 시 실제 임장을 가셔서 이 물건의 주차장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여지고요. 옥상의 방수층도 훌륭하고 내부 모습도 아주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건물이 준신축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좀 잘 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아까 불법 건축물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입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옥탑에 다용도 17제곱미터 판넬이 있다고 하였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전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제가 이전에 강남구 불법 건축물 편을 좀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나오는데도 문제 없고요. 철거하는데도 용이하고 혹시나 뭐 철거가 안 해도 대출은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자체가 굉장히 우량하고요. 그리고 시세보다 훨씬 싸게 샀고 위치도 좋기 때문이죠. 이 작은 불법 건축물이 대세에 큰 지장을 주고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현황 조사서에는 임대차 관계는 지금 14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모두 다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 조사서를 마저 봐보면요. 지금 부동산의 현황에서 지층을 101호부터 104호로, 1층을 201호부터 203호로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문패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체류 확인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매 함정이거든요. 지금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 2번이 이제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2번에 설정된 이 근저당권의 날짜와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를 비교해 보셨으면 되는데요. 참고로 지금 제가 이름을 좀 가려놨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점세 사기의 피해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성함을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가려놓은 것이 이분이 이제 임차인이 외국인이신데 전입신고 날짜가 이번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보다 16년도 4월보다 늦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고요. 그리고 모두 다 내국인이신 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바 있는 것이죠. 경매 정보지상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매 법원에서 제공하는 정식 서류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임차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다른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비고란에 증액된 부분이 있고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임차인들이 배당 받을 금액에 대해서 신경 쓸 부분이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낙찰자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죠. 대항력이 없게 되면은 배당요구를 했든 말든 간에 딱히 낙찰자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이 임차인들이 배당을 다 받아감으로써 명도가 수월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쓸 부분이긴 하지만 어차피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실 때 임차인들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전부 명도 대상이잖아요. 따라서 긴 호흡을 가지고 명도를 차분하게 해서 방향으로 설정을 하셔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많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가보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매각 물건명세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등기상 인수한 조건도 없고 지상권의 기여 특별한 내용도 없으며 비고란에는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토지 서쪽의 일부 현황을 도로로 이용 중이다 이런 내용이 보여지는데 이런 건 특이한 내용들이 아니고요. 아까 임차인들이 모두 대항력이 없다고 명도 대상이라고 임차인이 14명인가 몇 명이 있는데 다 대항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에 보시면요. 임대차는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즉 이 말을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다음날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선순위 설정된 16년도 4월 29일에 건물의 근저당권이죠. 그 날짜보다 전입신고 날짜가 모두 다 늦기 때문에 지금 이 임차인들은 경매 사건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바이고요.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신축 건물에서 유치권 같은 것들이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문건 접수 내역에서 제가 꼼꼼히 보았는데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지적도도 가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물건지는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입니다. 신대방 삼거리역에서 거의 도보 5분 내로 다닐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곳이 동작구이기 때문에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좋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직장인들의 수요가 높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맞추기에도 아주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곳이 이제 보라매 공원인데 여기까지 이제 도보권으로 다닐 수도 있고 보라매 공원이 있고 또 인근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죠. 따라서 위치 자체는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사 물건 시세도 봐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방 개수가요 14개입니다. 저희 물건이 지금 최저가 12억으로 떨어져가지고 12억 5천만 원이죠. 지금 최저 호가로 나와 있는 것들은 비슷한 컨디션이 지금 18억 5천만 원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감정가 19억
19억 5천만 원 정도는 조금 비싸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18억 5천만 원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시세 차익은 최소 5억입니다. 5억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방이 14개이기 때문에 전세를 1억으로만 세팅해도 전세도 지금 잘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전세를 두면 투자금은 전부 회수를 할 수 있죠. 물론 저는 이런 위험한 투자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참고사항입니다. 그만큼 경매 물건이 지금 우량하다는 뜻이고요. 참고로 지금 이게 낮은 가격수입니다. 최저 호가 기준으로 제가 본 것이고 실제 건물이 거래되는 가격은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매라고 나와 있죠. 토지 이용 계획에서 지금 공시지가는 442만 원 나와 있고 특이사항은 특별히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도 양호하고 지목도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경매 요약 좀 봐보겠습니다.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초역세권에 2번 유찰되었는데 시세 차익은 최소 5억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인수하는 권리는 없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편한 댓글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